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고, 이제 부동산의 완화책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아주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들이 일부 많은 거래가 되지 않고 관망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의 부동산 규제 완화들,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것들의 완화로 인해 가지고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들이 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부터 이제 뉴타운 바람이 불었을 때 2005년도가 지나면서 2006년도, 7년도에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빌라의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빌라는 사면은 바로 가격이 떨어진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부동산을 하고 있었지만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를 받게 되고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빌라를 관심을 갖게 되고 빌라의 가격들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폭등을 하게 되면서 경매 입찰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빌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수백 대 1의 경매 경쟁률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의 역사는 이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상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복고 스타일이 계속 돌고 도는 것처럼 부동산의 그 변화들도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완화 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동산들이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규제가 굉장히 꽁꽁 묶여 있었는데,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오래된 그런 구축의 주택들이 관심을 받게 될 개연성이 큽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런 주택들의 가격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축 아파트들은 구축의 아파트들이 새롭게 변모하면서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강변 주변이라든가 신속 통합이라든가 이제 구축의 아파트라든가 빌라 역시도 내 집 마련을 하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좋죠. 신축 아파트를 바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렌드가 재개발 재건축의 트렌드로 조금 변모하고 있는 시점이고, 여러분들께서 구축의 아파트 또는 구축의 뭐 대지지분이 많은 빌라 같은 것들을 입지가 좋은 곳에 선점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차후에 먼 미래에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빠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강세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구축 아파트라든가 이제 빌라들이 강세가 되는 전환점에 오게 되고요. 소형 아파트가 강세가 되면은 소형 아파트를 이제 계속해서 짓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형 평수가 또 인기가 많았어요. 대형 평수를 사야지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까지 대형 평수의 공급들이 좀 일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대형 평수의 가격들이 반토막이 나면서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짓지를 않죠. 공급이 이제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세라든가 또는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이 되면서 작은 평형의 아파트들,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 임대 수익의 아파트
아파트들이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제 소형 아파트들, 여러분들이 다 아는 84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이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형 평형의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대형 평형의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형 평형의 강세였지만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이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추후에는 대형 평형의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가격 상승 여력이 더욱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소형 평형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강세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1인 가구라면은 넓은 평형보다 좁은 평형에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형 평형이 계속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 공감을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5평짜리 원룸에서 살겠습니까?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겠습니까? 돈이 많다면 혼자 살아도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꾸밈에 맞춰가지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좁은 아파트보다는 큰 넓은 아파트를 선호하고요. 입지가 안 좋은 곳보다는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은 평형의 아파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한정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넓은 평형에서 살기를 누구나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TV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혼자 살면서 정말 으리으리한 집들에서 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살면서 그런 넓은 평형에 사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관점이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여러분들의 생각이 편향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무조건 작은 평형의 아파트가 대세가 될 거야. 이거는 변곡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과 같이 신축 아파트의 수요보다 이제는 다세대 빌라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구축의 아파트들이 대세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소형의 아파트보다 이제 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떨어진 그런 대형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4인 가족을 형성하면서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을 선택했을 때 대형 평형의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한다면 대형 평형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동산의 변화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는 청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어떤 시점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많이 몰리고 어떤 시점에는 소형 아파트 또는 대형 아파트 그리고 어떤 지역들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부동산의 수익 또는 내 집 마련의 방법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까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만 내 집 마련해야지, 나는 경매를 통해서만 내 집 마련해야지, 나는 24평형의 아파트만 내 집 마련해야지, 나는 34평형의 아파트만 내 집 마련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제 또 변화하는 부동산의 시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생각의 틀의 전환점을 조금씩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늘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파트만 샀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층의 아파트,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도 샀고요. 그리고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빌라도 샀고요. 그리고 지분이 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했고 최근에는 비주택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생활 숙박형 시설이라든가 민간 임대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수요층이 상당히 많이 몰렸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규제를 아파트에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풍선 효과에 따른 그런 반대급부의 수요층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다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장 속에 지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갖기보다는 지금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일단은 서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야, 조정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2, 3년 후에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타이밍조차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지금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부담되는 가격이 맞습니다. 이제 2006년도부터 이제 정권별로 부동산의 가격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제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 하향 안정세 조정을 이제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권을 잡은 현 정권에서는 만약에 정권별로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조정이 되거나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하지만은 부동산의 공급이 지금 현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현 시장에서 부동산의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표가 될지,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부동산의 완화책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취해야 될 스탠스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지금 앞으로를 굳이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예측을 하면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빠른 시일 안에 모아가지고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계약금 정도를 마련해 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지 말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좋은 기회가 만약에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장이 앞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 될 것이냐, 조정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분들도 지금 많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또다시 오를 것이다,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더욱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들, 매물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부동산의 그 가격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언론 매체를 보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시장에서 흘러 들어가는,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제 거래 상황들을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가장 빠르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기 위해서 주변의 공인중개사 분들하고도 친분을 좀 돈독하게 유지를 하고, 거래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가격이 어떻게 거래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부동산의 시장이 많이 변동을 하는 시점이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반드시 선점하셔가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 뉴스, 영상,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보고,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훌륭하신 분들, 유튜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영상들을 잘 챙겨 보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부동산의 변곡점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많은 집중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제 다가올 변화하는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탠스에서 어떤 전략들을 구사할 것인지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3월이니까 뭐 5월까지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들, 그리고 계획들을 좀 잡으시면서 부동산의 정책들, 완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들을 현명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현재 완화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19년도부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그때에도 많은 기회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기회들을 잡기도 했지만 흘려보내신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는 그 지나간 기회들을 잡은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댓글들을 다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안 된다, 내 집 마련 못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 기회가 온다, 반드시 나한테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와도 준비가 된 자한테만이 이런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된 자만이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